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네 번째 장 교류 전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교류 전력은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류 회로의 전력, 두 번째가 복소수에 의한 전력의 표시, 세 번째 최대 전력의 전송, 네 번째 부하 전력의 측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교류 회로의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회로의 전력은 첫 번째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은 P로 나타내며 전압 곱하기 전류의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해서 나타내며 단위는 와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단위는 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은 PR로 나타내며 전압 곱하기 전류의 사인 세타의 무효율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으며 단위는 VAR, VAR을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단위는 킬로바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은 PA로 나타낼 수 있으며 V 곱하기 I로 계산할 수가 있으며 단위는 볼트 암페어인데 실제 단위는 kVA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전력과의 관계는 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이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삼각형의 밑변을 유효전력, 높이를 무효전력, 빗변을 피상전력으로 나타내고 피상전력과 무효전력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할 때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빗변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PA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코사인 세타, 역률은 코사인 세타가 C를 이렇게 쓰니까 PA가 분모, 그리고 P가 분자죠. 그래서 PA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출력은 다시 어떻게 해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유효 전력은 소비 전력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I 제곱 R이 소비 전력이죠. 무효 전력은 I 제곱 X로서 리액턴스가 주고받는 전력이다라고 해서 I 제곱 X로 나타낼 수 있으며 피상 전력은 I 제곱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소수에 의한 전력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 전력은 피상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어떻게 해요? 전류의 공액 복소수로 나타낸다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P 플러스 JPR, P가 유효 전력이죠. PR이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로 나타낼 수가 있고 무효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무효율로 나타내고 피상 전력은 루트 유효 전력 제곱 플러스 피상 전력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은 교류 회로의 전력에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대 전력의 전송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력의 전송에서 이지를 저는 그리고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G가 전원적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L이 부하의 임피던스.
자, 최대 전력 조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이 전원적 임피던스와 부하적 임피던스가 같을 조건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적 임피던스와 부하적 임피던스가 같을 때 만약에 부하적 임피던스가 이와 같이 복소수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은 같은데 그리고 조건이 공액 복소수의 조건이 있을 때 공액 복소수란 이와 같이 부하 임피던스와 전원적 임피던스가 되겠죠. G0니까 G0가 크기는 같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허수를 나타내는 앞에 G의 부호가 다르다. 부호를 다르게 하는 것을 공액 복소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최대 출력 조건은 4R분의 2의 제곱이다. 그래서 4R은 이 부하적 임피던스와 전원적 임피던스가 R로 같을 때 같은 조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적 임피던스와 전원적 임피던스가 R로 같다면은 자, 전원 V볼트가 R과 R로 분배가 되겠죠. 분배가 돼서 그래서 V1, V2로 분배가 된다면은 V1, V2가 V로 같아지겠죠. V 여기서는 물론 그래서 2V가 되겠습니다. 두 배 같아지고 혹은 이 V 전압이라면은 V1과 V2가 같은데 2분의 V로 같아지겠죠. 반이 분합이 되니까. 자, 따라서 최대 전력은 R분의 V의 제곱에서 R이 R분의 그래서 V가 2분의 V가 되겠죠. V의 제곱은 R분의 4분의 V의 제곱이 돼서 4R분의 V의 제곱이 최대 전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R분의 2 제곱이 최대 전력이다 하는 것은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하 전력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 전력의 측정은 전력계를 이용한 측정법과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한 측정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력계를 이용한 측정법은 이전력계법이다. 전력계 두 개를 사용해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P1, P2를 합하면 삼상 전력이 되고 P1, P2 전력을 합한 것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한 측정법에서 저항과 전압계 세 개를 사용해서 전력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벡터 관계로 해서 유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식을 이 유도 과정이 시험 문제에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식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 R에 측정계를 사용한 전압계를 사용한 전압 V3, V2, V1이 V3 전압이 제일 크겠습니다. 제일 크기 때문에 V3 전압에 V2 전압과 V1 전압을 제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하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가 이 공식이죠. 일반 공식인데
3개의 전압계를 사용했을 때는 2R분의 1 곱하기 제일 큰 전압 V3 제곱에서 V1 전압과 V2 전압을 제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부하 전력을 벡터도를 어렵게 그리지 않고도 기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결과식이니까 결과식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코사인 세타는 원식에서 코사인 세타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압 전류가 이항을 하면서 이렇게 전압 전류 V 곱하기 I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V는 부하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부하의 전압이 되니까 그래서 V1으로 갖고, 그래서 I, 그다음에 전류 I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니까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보시고 I는 공식에 의해서 R분의 V2가 돼서 VI는 어떻게 해요? R분의 V1, V2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VI분의 1이니까 여기서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V1, V2분의 R이 되니까 R과 R이 약분이 되면은 이 V1, V2분의 V3 큰 전압 V3를 제곱을 하고 작은 쪽의 전압을 제곱해서 빼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 전류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계법도 마찬가지로 저항 R을 사용해서 각 전류를 전류계니까 이제 A1이 되겠죠. A1, A2, A3로 전류계를 측정해서 전류가 I1, I2, I3라고 하면은 전류 A1에 측정되는 전류가 제일 크죠. 그래서 A1에 측정이 되는 전류 마이너스 A2, A3의 전류계의 지시치를 제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벡터도를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식은 이 식이다. 그래서 2분의 R 곱하기 A1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코사인 세타 역률은 여기서 VI가 부하에 대한 전압과 전류로 본다면은 V는 어떻게 해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R에 걸리는 전압하고 같죠. 그래서 V는 옴의 법칙에서 IR이니까 A2 곱하기 R로 보시고, I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A3로 본다면은 A3 V 곱하기 I는 A2 A3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곱하기 VI가 이항을 한다면은 VI분의 1이 되겠죠. VI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 VI분의 1은 R 곱하기 A2 A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R과 R이 약분이 된다면은 2A2 A3분의 A1 제곱, A1에 대한 전류가 제일 크니까 큰 전류에서 작은 전류를 제곱해서 빼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식을 기억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도로 계산을 하시고 유도하시면은 첫 번째 시간이 지연이 되고, 실수하시면은 결과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식을 잘 기억을 하시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과목의 네 번째 장 교류 전력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빈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